안정적으로 주행하다가 차량이 이렇게 갑자기 멈춰선다면 운전자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면은 뒤차도 여유 있게 멈춰야 되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쾅쾅쾅 연쇄 추돌로 이어집니다. 제보자가 나에게 잘못이 있긴 하지만 억울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왜 억울해하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 대형 트럭인데요. 네, 23톤의 짐을 싣고 가고 이런. 아하, 앞에 가던 차들이 갑자기 멈추네요. 잘 가고 있었어요. 저 앞에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멈추고 고디에 승용차 멈추고 제보자가 빵 해보면서 급제동하지만은 그러나 무거운 차, 큰 차는 잘 못 쓰죠. 그래서 앞차를 쾅쾅 들이받았는데요. 워낙 순식간이어가지고 이제 그 차들이 그 브레이크 밟을 때 저도 같이 밟은 상태인데 아차 싶고 이제 딱 이거는 사고 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뻥 뚫린 도로에서 가다가 갑자기 쓴 거, 그 차가 서서 사고 난 거, 뭐 그게 좀 억울하죠. 이 앞이 뻥 뚫려 있는데요. 이 차는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여기 요 차가 멈추네요. 저 오른쪽 빠져야 되는 차 같아요. 근데 빠지지 못하니까 무리하게 나가려다가 그냥 멈췄네요. 본인들은 자기네랑 접촉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제 뭐 무과실이다. 무과실이다. 네,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경찰 쪽에서는 제가 가해자로.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뒷차가 더 잘못이 아니라 뒷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건데 마치 뒷차가 가해 차량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 뒷차를 거의 무조건 가해 차량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죠. 블랙박스에 의해서 어느 차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은 요 차에 관해서 안 보이죠? 승용차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들어오죠. 브레이크 들어오고 멈추기까지 하나, 둘, 셋, 3초. 불과 3초. 잘 가던 차가 결국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볼타고 먹게 되는 거예요. 뻥 뚫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멈추게 한 이 차가 주범이죠. 따라서 저 승용차 잘못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0% 또는 그 이상이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비록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도 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책임도 무겁습니다. 내 안전만큼 상대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고는 제보자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고 정선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승용차 갑자기 칼치기.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정선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승용차가 이 차로 들어오고 깜빡이고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이처럼 멈출 뻔했어요. 그리고 저기는 난간이 높은 난간이 막 끝나는 지점이에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밑으로 뚝 떨어질 뻔했어요. 그 사각지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 차가 급제동 장치가 안 달린 차량이면 그냥 밀고 나갔을 거예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상대 측에서 7대3이라고. 뭐라고요? 트럭에 30% 잘못이 있다고요? 그거는 보일 때죠. 깜빡 켜고 들어오겠다 그럴 때 빵 들어오지 마세요 하든가 아니면 먼저 들어오세요. 그건 보일 때인데 보이나요? 다른 차들이 좀 작게 보이고요. 승용차 지붕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운전석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엄청 큰 차인데요. 차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이게 상당히 높아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제보자의 차량 때문에 운전석 역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마련입니다. 사고 당시 차로 변경을 시도한 차량이 정말 안 보였을까요? 직접 차량에 올라서 운전석에서 보이는 거리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높죠? 높긴 높네요. 정말 높아요. 2층 버스 같아요. 차량 바로 앞에서 손을 흔들어 봤는데요. 보일까요? 운전석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예. 사각이군요. 자, 무려 2m 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더니 그제서야 운전자가 시야에 들어오죠. 이 말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대형 차량은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제보자로서는 보이지 않는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순간 브레이크 잡아도 이미 늦었죠. 게다가 상대차의 뒤쪽에서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번쩍번쩍 사이렌까지 켜주는데요.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하면서 번쩍번쩍. 승용차끼리는 깜빡이를 켜거나 또는 창문 내리고 손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보이죠. 하지만 대형 트럭 저 위에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손을 흔들어봤자 안 보여요. 깜빡이도 안 보여요. 눈은 저 앞쪽을 보고 있는데 바로 밑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와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제보자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 네, 추월은 늘 위험이 따라옵니다. 혹여라도 대형 차량을 앞질러서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 특히 이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도로 위 가드레일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원도 인제의 한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얼마 전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뚫고 15m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건너편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가서 문을 열었거든요. 제 요구조자가 물속에 엎어져 있는 상태로 얼굴이 잠겨 있었고요. 저희가 구조를 해서 바로 CPR을 실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15m 가량의 가드레일은요, 벼락 밑으로 맥없이 뜯겨 나갔고요. 추락한 차량의 운전자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좌회전을 했는지 직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노면에 그 스키드 마크가 없고요.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이렇게 쭉 지나간 거죠. 여기 약 한 15m 정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방호 벽을 가드레일을 뚫고 밑으로 떨어진 거죠. 사고 시 차량을 보호해야 할 가드레일마저 뚫려버렸던 겁니다. 도로 안에만 가둬져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한 거죠. 알고 보니 훼손된 가드레일 안전 충돌 등급조차 속도, 없었습니다. 충돌 각도에 따라서 가드레일 등급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합들에 의해서 등급이 일반 등급이냐 더 높은 등급이냐 그렇게 분류가 되죠. 예, 충격의 정도에 따라 총 7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저속 구간일수록 1등급, 위험 구간일수록 7등급에 가까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하천이고 그래서 위험 구간으로 분류를 해서 SB 4등급 정도를 설치하는 게 적당할 겁니다. 지금은 등급에 대한 그런 명확한 구분이 있지만 과거에 설치된 시설은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서는 잘못됐다, 뭐 잘 돼 있다 그런 것보다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2년에 마련된 안전기준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가드레일 대부분은 무등급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를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그 도로 중에서 위험한 곳이 가드레일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가드레일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드레일이 허술하거나 또는 약하거나 그랬을 때는 물론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운전자가 주된 책임이지만 그러나 도로관리청에게도 약 30%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추락 위험성이 있는 도로의 가드레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이 필요합니다. 도로 위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가드레일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